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국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벤스 부통령한테 어이 부정선거 야 다 잡아와 사냥을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필리핀 콩고의 선관위원장을 기소를 했네요. 아이고, 한국 언론은 전혀 안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외국도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이제 사법 처리가 이제 들어오겠네요. 자, 시진핑이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살려달라고 개처럼 무릎 꿇고 구두를 핥으면서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5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시진핑이가 지금 오늘 내일 지금 뭐 할 것 같고요. 지금 모사드가 이제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 암살하러 아시아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란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A웹이 만든 국민의힘 공중분해 시킬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제 바로 잡아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작이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한국 내 친중 세력 청소를 지금 하러 들어오는데, 이 청소를 맡을 그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미동맹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한길 대표님이 한미동맹당 창당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뭐 버텨도 상관없어요. 버티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전한길 처벌하라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면은 버티면은 구속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대표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전한길 대표가 한미동맹당을 창당하고 그 뭐 당대표가 되면 미국에서 야 야당 탄압하지 마라 하고 뭐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국민의힘에 그냥 거기 당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전한길 대표를 보호를 해주지 않고 미국에서도 보호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구속되는 겁니다. 뭐 구속되든지 한미동맹당을 창당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든지 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당 이거 왜 창당해야 하냐면, 한미동맹당이 창당되는 순간 미국에서 지금 여당 야당의 정치권을 다 갈아엎을 겁니다. 지금 뭐 지방선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뭐 무지한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갈아엎을 겁니다. 갈아엎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권력이 한미동맹당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올리고 해가지고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그러면은 다 죽는 겁니다. 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다 같이 공범이 돼가지고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마약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을 보호하는 게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은 이 지금 국민의힘도 공범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지 않으면은 한국이 전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당을 창당하고 안 하고는, 창당하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만주까지, 북한 만주까지 수복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전쟁 나서 불바다 돼가지고 막 다 뒤지는 거고, 여러분 집에 포탄이 한 발씩 떨어지는 거고, 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지혜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악한 데서 같이 그냥 그 악한 것에서 손을 떼지 않고 거기 같이 있으면은 같이 나중에 골로 간다는 거 뻔히 아시기 때문에 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저 전한길 선생님한테 한미동맹당 창당 안 하면은 당신 구속된다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총련, 그리고 북한 동포들, 그리고 중국의 만주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이렇게 또 MOU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라인의 실세죠. 여기 사진전을 좀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16만 원을 여기 현금으로 입금을 해 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지호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을 해 주시고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또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우편 요금 뭐 한 2-3만 원만 이렇게 추가로 지불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들한테도 이 6.25 책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교보문고나 쿠팡에서는 16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매하시면은 수수료가 대부분이 40%가 저쪽 업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돈이 한 달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 사진전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 그 현금으로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난 7-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중국 공산당, 북한 다 때려잡고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7-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복지예산 부정수급 등 부정근절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선거 무결성 훼손, 투표지 수거 부정, 행정명령 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복지 사기와 선거 부정의 법적 연결 고리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친중 좌파 부정선거 정권 제거 행동으로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A웹, 선관위 미루시 템즈, 이것도 지금 조만간에 수사가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비상조치 취한다고 하더만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비상조치인 것 같아요. 설립 취지 1조는 선거의 무결성을 직접 언급했고요. 불충분한 선거 무결성 조치로 인해 투표 자격이 없는 일부 이주민이 실제로 투표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직자들이 광범위한 투표지 수거 계획을 악용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뭐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유착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의장에 보면 JD 벤스 부통령이고요. 부의장은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입니다. 일상 운영 총괄하고 있고, 수석 고문은 국토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고, 참여 부처는 법무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 12개 부처입니다. 지금 1단계는 취약 프로세스 식별, 자격 검증, 강화 방안 도출이고 30일 이내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는 2단계 최소 반부정 기준 개발, 주간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90일 이내는 실행 계획 수립, 형사 기소 가속화, 사기 네트워크의 해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90일 이내에 전부 다 잡아들이고 형사 기소하고 사기 네트워크를 해체한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90일이면 지금 한국의 지방선거 그쯤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방선거가 가능할지 그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여당 야당 전부 다 잡혀갈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의한 부정 촉진 메커니즘 조사, 선거관리 기관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침공, 국가안보 위협, 국경 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범위가 자동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USAID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USAID의 자금이 지금 일부가 A웹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수사를 하면 A웹도 수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A웹을 새누리당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고 김무성, 박지원이가 거기에 고문입니다. 조중동 다 A웹의 고문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등등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그리 다 잡혀갈 것 같고요. 미르시어 템즈 전자투표 기의 키르기스탄 그 미르시어 템즈 전자투표기를 사용했던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의 보급 경위 역시 워싱턴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A웹에 관련해가 좀 추적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필리핀 선관위원장과 콩고 선관위원장을 기소를 했고요. 베네수엘라 선관위 및 대법원장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뭐 금융 제재를 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관위도 미국의 사법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FN투데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FN투데이.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부정선거의 거점으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생포했고 이 스마트매틱 선거 조작으로 정권을 바꾸고 이 스마트매틱의 전 CEO가 기술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두로는 지금 벤스 부통령 앞에서 이미 부정선거 과정을 뭐 시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거점으로 지목된 이란은 아예 폭격을 해가지고 구석기로 돌려버렸고요. 2020년 미 대선에 사이버 개입을 한 혐의입니다. 2026년 3월 16일 부정근절 태스크포스 행정명령이 지금 서명이 됐고 무작위로 부정선거 복지비용 사기 등 수사 및 체포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외국이 미국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는 여러 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 밀스 대령이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로 갔는데 선거 시스템 취약성 관련 보고서를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최근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겼던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그런 것들이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두로 잡혀가고 이란 폭격되고 뭐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싸그리 다 없어지고 나니까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있다.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유권자 데이터에 침투를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압수된 위조 신분증, 발견된 위조 투표용지,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회사, 선거 기계 부품, 전 세계 서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내일 공개될 새로운 정보는 2020년 대선에 관련된 외국의 개입을 폭로할 것이다. 뭐 SCIF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CIF는 지금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미국의 민간 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CIA의 외부 그 민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두로가 다 불었고 나 혼자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몰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중국군의 장성들 그리고 이란군의 장성들이 지금 CIA의 그 자료를 들고 대거 투항 중입니다. 그 이란, 중국, 한국 등이 미 대선에 개입한 증거는 이미 왕창 확보됐고요. 2024년 12월 3일 날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인들 뭐 몇십 명이 잡혀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대로 잡아간 거고 지금 이란에서 중국 정보사령부가 제작한 부정선거 서버 및 기술자들이 모두 미국으로 압송돼서 이제 다 불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정선거 머리인 왕후닝의 부하들도 모두 부정선거 자료 들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한국에서 가짜 신분증 수만 장이 미국에 들어오다가 적발되었고 이게 또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가 미 대선에 부정선거 투표용지를 실어 날랐다는 증언이 미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L8230인데 이걸 추적하니까 코리안 에어였다. 미국 연방법정에서 증인 스코트 코치가 당시 목격자로서 이렇게 그 피닉스 공항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는 이 대한항공 HL8230을 봤다 하고 이렇게 그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한항공이 그 부정선거를 한 건 아닐 거고 부정선거 하는 애들이 대한항공에다가 화물을 좀 실어달라고 뭐 요청을 했겠죠.
지금 이제 착착착착 뭔가가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의 유권자 파일에 접근했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인 명부를 탈취를 했다고 그 미국의 선거인 명부를 중국이 탈취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영국의 선관위원회를 해킹해가지고 4천만 명분의 그 유권자 명부를 중국 공산당이 탈취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국의 CIA, FBI 요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06시 42분 IP 121.169.194.16 경도 37도 4331 위도 127 1375 경기도 성남시 한국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6,400여 표를 바이든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사람이 존 밀스 대령인데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임명이 되었고 이번에 뭐 DNI에다가 뭔가 이 선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2월 중순부터 미국의 CIA, FBI 요원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수사를 다 했고 그 보고서가 이제 존 밀스 대령에 의해 가지고 DNI 국장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미르 시스템즈, A웹,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줄줄이 금융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SCIF가 3월 달에 한국인 고위 인사 12명이 기소가 되고 수배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뭐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미 2월 달부터 CIA 요원들 뭐 FBI 직원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다 해가지고 존 밀스 대령이 그 DNI 국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국에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체포 혹은 뭐 기소가 들어오겠죠 이제. 자, 지금 뭐 착착착착착 뭐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저희는 하루 종일 앉아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착착착착 뭐가 진행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CIA가 중공군 간부들의 투항을 권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 시진핑과 장유샤의 내전의 불안감을 느낀 중공군 고위층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지금 대거 CIA에 투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개입에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왕후닝의 부하들이 부정선거 자료를 들고 모두 미국으로 튀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월급 안 나오는데 그거 있을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이 증거인멸 차원에서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튀는 거지. 먼저 튀어가지고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시진핑이가 다 시켰고 왕훈이가 시켰고요. 한국에 뭐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됐고 뭐 싸그리 다 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다 갖고 있다 자료. 자, 더 SCIF 이게 CIA의 민간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ur elections are completely compromised. South Korea's are too. This should have everyone supporting a new system. 미국의 선거는 완벽하게 해킹 조작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FAFO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등 뒤로 하고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 아주 무섭게 인상을 쓴 모습을 이렇게 이게 그 사진을 뿌렸습니다. 이 백악관이 뿌린 겁니다. FAFO, Fucking Around, Find Out. 야, 깝치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찾아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특수부대가 이란 지하 동굴에서 중국 정보사령부가 개발한 서버 CE101 해킹 프로그램 서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비롯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등의 국가들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뭐 이메일 주고받은 것들, 데이터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들 싸그리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서버는 미국으로 옮겨졌고요. 서버 관리자들도 모두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금 싸그리 다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뭐 갑자기 회개하고 뭐 싸그리 다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군이요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수호이 30을 뭐 24대인가를 샀어요. 그래 파괴된 거 말고 뭐 20 몇 대를
그냥 다 들고 갔다고 합니다. 미국 들고 가가지고 분해하고 해체하고 맛보고 뜯고 하는 거지. 그 중국산 레이더 방공 미사일, 러시아산 레이더 방공 미사일 뭐 거기 러시아산 무기들, 중국산 무기들 엄청 많았는데 베네수엘라에 있던 걸 싸그리 다 들고 갔다. 다 들고 가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무성이가요, 윤석열 대통령 못 들어오게 절윤하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전부 절윤을 했습니다. 그 심지어 장동혁 대표도 절윤을 했고요. 그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FBI가 부정선거 수사가 지금 임박했다, 처벌이 임박했다고 나오니까 A웹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무성이가 지금 겁에 질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으로 복귀를 못하도록 틀어막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바로 미국하고 손잡고 부정선거 수사하고 A웹 관련자들을 도륙할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김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막아야 된 겁니다. 지금 중공의 지령이 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의 지금 핵심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A웹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는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이 12명, 강기훈, 김태원, 신의진, 유승우, 이철우, 정가빈, 김재경, 김태환, 심학봉, 윤재옥, 이현재, 정희수 의원 12명이 2013년 10월 2일날 이 법안을 발의 접수했고요. 공포가 된 게 2024년 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정선거 수사가 들어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도 해체가 된다. 줄줄이 다 잡혀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웹 고문단 조창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시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박지원, 뭐 유인태, 뭐 여야 의원들 다 있죠. 그리고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CEO,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 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들 싸그리 다 잡혀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까지 가가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은요, 2015년 12월 2일날 북경까지 또 찾아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을 학회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 그 차하을 학회의 회장이 한팡밍인데, 한팡밍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으로 지금 지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것들을 보니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복잡하게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협약에 서명을 한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가 중국과 MOU를 체결했는데 그들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중국의 노예로서 중국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이 맺었던 업무 교류 협약 2009년 11월 3일날 북경에서 체결했는데, 이 안에도 보시면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게 쓰여 있지만은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상납하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항에 보시면은 본 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계약서를 이렇게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김무성이, 최경환이, 박지원, 유인태, 이게 지금 한국의 매국노들입니다. 예. 정체 모를 해커가 중국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를 해킹해서 최대 1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군사 방산 기밀 데이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테라바이트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거에 뭐 거기에 있는 책에 뭐 500배라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하여튼 중국 군 관련 모든 데이터를 다 털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제가 감이 안 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중국 국가의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중국
국가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 무기도 있을 거고, 뭐 통전부가 어디 지령 내린 것도 있을 거고, 통전부가 어디에 간첩 심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우리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에 간첩 심어 놓고 돈 뭐 몇 월 며칠 날 몇 푼 얼마 줬다 뭐 그 국민의힘에 뭐 정치인 누구 와이프한테 돈 얼마 줬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싸그리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누가 털어갔겠습니까? CIA하고 모사드가 털어갔겠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요. 일본, 뭐 대만이 이 중국 공산당의 첨단 군사 장비, 무기 설계도 뭐 시험과 관련된 완전한 데이터를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중국과의 각종 주고받은 메시지 지령문도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 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의 그 중국과의 뭐 그런 커넥션도 모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시진핑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국산 CCTV를 해킹해서 마두로를 잡아가고 하메네이를 사살하자 겁에 질려서 바지 오줌과 똥을 지리면서 중국 전역에 설치된 7억 대의 CCTV를 모두 철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하메네이가 잡혀갈 때 죽을 때 그때 이란에 설치된 CCTV가 지금 중국에 설치된 CCTV하고 동일한 그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철거하고 있고, 지금 모사드와 CIA는 화웨이 휴대폰, 화웨이 통신 중계기, 화웨이 컴퓨터 등도 모두 해킹 가능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암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암살을 안 당하려면 화웨이 전화기 다 버려야 되고, 중국에 있는 화웨이 중계기 싸그리 다 폐기해야 되고, 중국에 있는 그 중국산 모든 전자제품 그 쓰레기 청소기 청소 로봇 이런 것도 싸그리 다 폐기를 해야 될 겁니다. 컴퓨터도 다 폐기를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럼 통신은 어떻게 하느냐? 비둘기를 날리든지 아니면은 실전화로 이 끝에다가 저기 뭡니까 이 저 종이컵 달고 실로 연결해 가지고 실전화를 하든지 뭐 그래 하든지 수화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 실시간으로 이제 도감청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화웨이 전화기 한 400만 대 들어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김정은이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겁에 질려가지고 엉엉 울고 담배를 뻑뻑뻑 몇 대를 피우는지 포도주를 몇 잔을 마시는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하고 모사드가 이게 무서운 게요. CIA하고 모사드 무서운 게 지금 이란이 그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지하에다가 50m 밑에 지하에다가 지하 5km의 활주로를 만들고 거기서 25만 명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공장을 만들 때까지 그리고 핵시설도 만들 때까지 다 보고 있으면서 그게 100% 만들어져 가지고 가동될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 미국과 모사드의 그런 그 뭡니까 이런 그 위성 감시망을 따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돌린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모사드하고 미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 그 지하 뭐 50m, 100m 밑에 있는 그거를 어떻게 파괴할 건지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출구 입구를 그 B2 스텔스기가 가가지고 벙커버스터 가지고 출구와 입구를 다 이렇게 막아버렸고, 그리고 공기 흡입구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 25만 명이 그냥 몰살된 거, 그냥 생매장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란의 애들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포크레인 파는 그 애들도 다 그냥 폭탄으로 다 죽여버려 가지고 그 25만 명이 그 안에서 그냥 생매장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모사드가 다 이렇게 죽여버렸기 때문에 중국에 숨겨놓은 그 비밀 시설을 미국의 CIA나 모사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감시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부술지를 이제 부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이제 제거하는 것도 이제 조만간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직후에 이란이 2020년, 2024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지금 앞에서는 막 허세를 부리는데 뒤에는 항복 의사를 타진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든지 뒤지든지 알아서 하라고 싸그리 다 죽인다고 뭐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두를 핥으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왕창 사겠다. 미국산 대두, 콩을 왕창 사겠다고 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보잉사의 대형 여객기를 500대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뭐 구두를 열심히 할든지 뭐 말든지 뭐 이제 어차피 뒤질 놈인데 이미 늦었어 이거지.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을 5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굶겨서 다 죽인다고 합니다. 지금 모사드가 이란군하고 경찰의 간부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모사드가 이란군 그 부대장들 경찰 그 부대장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탈영하지 않으면 너그 부인하고 자식들 다 죽인다고 그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대장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집 주소 알고 있고 가족 이름 알고 있고 가족이 뭐 하는지 뭐 이런 걸 모사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어이 우리 저기 홍길동 압돌라 부대장님, 저기 당신 집 주소 여기 맞죠? 당신 마누라 이름 뭐고? 그 당신 마누라 전화번호 뭐고? 당신 가족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약간 소아마비 증세 있고, 학교 어디 다니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앞에서 공놀이 하고 있네. 우리가 걔들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죽이기 전에 당신이 가장이니까 우리가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 아이 그러면 아유 뭔 소리 하냐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탈영해 탈영하고 임마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왜 임마 그래서 그 짓 하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뭐 자지러지는 거죠. 그 뭐 탈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란의 뭐 경찰 뭐 군대 뭐 싸그리 다 작살난 겁니다. 지금 이란은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스라엘한테 이란의 원유시설 가스시설 파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란을 공습하면서 동시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을 이스라엘군이 모두 지금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다시는 이 회복이 불가능하게끔 그냥 구석기로 돌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봐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씨알도 안 맥히고 싸그리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이미 이란 전쟁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갔고요. 모사드는 시진핑과 김정은을 암살하러 지금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그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 제가 이래저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있고 저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하는 행사 중에 롯데 호텔에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행사한다고 하는데 거기 기자들이고 뭐가 나와 있는데 다 모사드지 그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간에 친 이스라엘 사람으로 명단이 아마 거기 올라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서 이렇게 저래 연락 주고받던 하던 분들이 요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디 바쁜 일 있겠지.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갑자기 뭔가 일을 하고 있겠지. 그래,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그때 행사 내용은요. 그겁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국의 통일을 시켜주겠다.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제거하는 거 모사드가 시진핑이 제거하는 거죠. 시진핑이가 동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를 안 죽일 수가 없을 겁니다.
김정은이는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판매했고요. 땅굴을 파는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 모사드가 살려둘 수가 없고요. 시진핑이가 이란한테 중국산 미사일, 뭐 드론 이런 거 엄청나게 제공했고, 그거 가지고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뭐 후티 반군한테 제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진핑이를 안 죽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 달 정도 연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중국은요, 에너지 고갈로 3월 말이면 중국 내 모든 기업이 부도가 나고 대량 아사를 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다고. 지금 미국은 곧 이란 원유의 90%를 수출하는 카그 아일랜드 해병대를 투입해, 아마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투입해서 점령할 것 같은데,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원유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4월 초에 보기로 했는데 5월 초에 보면은 뭐 그 사이에 다 굶어 죽는 거지. 그 중국한테 호르무즈의 함대를 보내라고 압박을 하는데, 호르무즈에 중국 함대를 보내면 이란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중국이 함대를 안 보내면은 트럼프는 시진핑 만나러 안 가고 이제 중국을 말려 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화웨이 장비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시진핑이 암살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진핑이가 죽고 나서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안화로 원유를 구매한 나라의 선박은 공격하지 않고 호르무즈를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미국은 유로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겠다고 말 한마디 했던 이라크 후세인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 이란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코드에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구매 대금을 위안화로 거래하는 지금 8개 국가도 정권이 붕괴 및 교체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는 거는 그 일도 아니다. 지금 말려 죽이고 있다. 자, 지금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요. 미국은 특수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5개 토막으로 나누고 중국의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국제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될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부정선거 이제 착착착착 수사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수영 공작관이 3월 18일 날 전환길 뉴스에 나와가지고 미국 공작관들에게 들었다면서 이재명이가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방문할 때 160조 원가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기고 망명의사를 타진했다고 하자, 지금 이재명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비자금 조성의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입니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이렇게 그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재명이가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위법이고요.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대표를 구해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어겐을 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지금 까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한길 대표를 이재명이 하고 그 민주당에서 전한길 대표를 잡아가가지고 갈갈기 찢어버리게끔 그거를 원하고 있다고 지금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전한길 대표는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한미당 동맹당을 창당해야 구속이 안 될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야당 탄압하지 마라 하고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최수영 공작관이 한미동맹당 계속 만들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야 보호해 줄 테니까 만들라고 하는데 말기 못 알아먹고 창당 안 한다 하고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겠다 하고 좀 멍청한 짓을 하는데, 이게 순수해서 그런데요, 정치 싸움은요, 이거는 아차한 순간에 칼날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거는요, 뭐 곧 다른 말로 하면 멍청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한길 대표가 지금이라도 한미동맹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구속될 거고, 국민의힘에서 반윤 윤석열 절연하자, 그리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덮어야 될 애들이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전한길 빨리 잡아가라고 아마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공작을 할 겁니다. 전한길 대표 측 변호사로 이제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을 작성 중인 이성직 변호사요. 이분 보이시죠? 젊은 분. 이분이 국민의힘의 경기도 시도위원 국민의힘 후보 오디션을 신청했는데 윤어게인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나 때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미안할 짓을 안 해야지. 국민의힘 탈당하고 한미동맹당 창당하면 윤어게인 하는 청년들 전부 모두 수용해가지고 정치 세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지금 임박한데 전한길 대표가 국제 정세를 지금 전혀 읽지 못하고 한미동맹당 창당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아있겠다고 버티면요. 그러면 구속되는 겁니다. 한미동맹당 창당하면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거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야당 탄압으로 이제 융단 폭격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뭐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떡해. 말귀 못 알아먹으면 정치하면 안 되지.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감옥 가는 거고. 그리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 한미동맹당 빨리 저 최수영 공작관하고 창당해가지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될 겁니다. 한미동맹당 창당의 당위성 지금 한미동맹당이 창당되면요 미국이 한국 내 정치판을 갈아엎을 겁니다. 아마 선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 없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이 국제정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자꾸 헛소리 개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은 한국을 지금 판을 갈아엎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무슨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미동맹당이 제1당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한국 내 거주 중인 약 한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을 모두 돌려보내야 됩니다. 중국 동포들 이미 귀화할 사람들 다 귀화를 했습니다. 다 돌려보내야 되고 일자리 수십만 개가 아마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전원 귀국시켜야 됩니다. 얘들은 중국 산업 스파입니다. 중국 정보가 정보 빼와 하면은 정보를 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산업 스파이니까 전부 다 퇴출시켜야 되고 부정선거 척결을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2030 청년들을 정치 세력화해서 정치 일선에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을 해야 돼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30조 원 될 겁니다. 국방비가. 그럼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및 동북 삼성 수복을 준비해야 되고요.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하면서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떨어진 중국은 파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4.3 여순 사건 5.18 등 좌파의 진지를 모두 폐쇄를 해야 되고요. 조세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됩니다. 이 세금을 자꾸 올려가지고 국민들 이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무상복지한다고 막 돈을 막 뿌리는데 지금 이중과세가 뭐냐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이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다 이중과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낼 거 다 냈고 재산세 낼 거 다 냈는데 또 이미 내 재산이 됐는데 내가 이거를 내 동생을 주든 내 친구를 주든 그건 내 마음인데 왜 또 세금을 받아가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이거 다 해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조가 안 됩니다. 6조 7조니까 이거 폐지하고 우리 좌파 생태계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런 것들 폐지하면은 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폐지해도 됩니다. 그러면 집값 엄청나게 내려갈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써제끼기 시작하면 내수 경제가 돌아갈 겁니다. 지금 쓸 돈이 없는데 국민들이 내수 경제가 돌아가나? 그리고 술, 담배, 가스, 기름값 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를 전부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값 안에 보면은 무슨 교육세부터 해가지고 특별 소비세 등등등 왕창 붙어 있는데요. 그거 다 빼면은 부가가치세 빼고 나머지 이중과세를 전부 폐지하면요. 담배값 2,0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4,500원 중에 2,000원 이상이 지금 그런 이중과세입니다. 그냥 서민 물가가 확 내려가요.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중국인들 다 내보내고 세금 낮추고 해야지 왜 자꾸 세금을 올리냐고. 그리고 공무원들 30% 감축을 하고요. 인공지능 AI로 다 대체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지방행정자치 제도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하고 도지사만 선출하고 시군구 의원 이런 거 다 지금 폐지할 필요가 있고 구청장도 뽑을 필요 없고요. 군수 선거제도 이런 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요. 김영삼 때 운동권들 밥그릇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자치 제도로 하면서 시군구 의원 군수도 뽑아야 되고 군수 밑에 군 의원도 따로 뽑고 이 완전히 그냥 걔들 밥그릇 나눠주기인데 걔들 지금 한 명당 5천만 원씩 받고 있다고. 5천만 원. 그리고 안에서 무슨 위원회 만들고 해가지고 경찰위원회 무슨 주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북한식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가 대한민국을 잘게 지금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합니까? 안 하지. 한미동맹당을 만들어야지. 기업이 지방의 기술,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에 투자하면 전액 세금 감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첨단 기술 개발하면은 뭐 삼성이 예를 들어 삼성이 10조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조 원치 그 기술 개발에 투입했다 하면은 그 1조를 까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9조만 받으면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서울 수도권 말고 저 지방에 보면은 공장은 지방에 있으나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지방에는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동구장을 짓는다. 그 한 1조 든다 하면 그 1조 빼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스포츠 센터를 만든다. 무슨 뭐 저기 뭐 스포츠 뭐 예술 뭐 공연 극장을 만든다. 뭐 1,000억 들었다 하면 1,000억을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박물관을 만들었다. 박물관 만드는데 뭐 1,000억 들었다. 그러면 그 1,000억 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방에 자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센터가 생기고 문화예술 그런 단체를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또 학교도 만들고 뭐 그런 시설들이 자꾸 이제 기업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 뭐 축구장도 만들고 동구장도 만들고 스포츠 공연장 뭐 음악 뭐 예술 공연장도 만들고 또 스포츠 단도 뭐 스포츠단 하나 유지하는데 뭐 1,000억이 든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세금으로 공제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비인기 스포츠 이런 것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도 비인기 문화예술도 대기업이 이게 지원해주면 살아날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지방에다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노조 활동은 보장하더라도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된 노조는 모두 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등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7조에 보면요. 공무원은 국민들한테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노조 만들면 안 되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전한길 대표가 이걸 좀 앞장서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은 뭐가 된다? 전쟁 난다. 지금 미 정보 당국은요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미군을 대만에다 묶어놓고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강제 흡수 합병하고 서한만 분지에 북한의 원유를 모두 장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유가 735억 배럴이 지금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먹으려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먹으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주한미군 기지도 공격할 거고 한국군 기지도 공격할 거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 간첩들 이 동원해 가지고 여기저기 불 지르고 살인 뭐 하고 마약 갖다 뿌리고 저 여성들 강간하고 그렇게 후방에서 테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안규백은 의도적으로 한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당을 창당해가 정권 교체를 빨리 하고 한국 내 중국 간첩을 몰아내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전쟁 나가 다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죽기 싫으면은 빨리 한미동맹당 창당하라고 저기 우리 전한길 대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압력을 넣으십시오. 압력을 넣으시고 뭐 그 죽어도 좋다 하면은 뭐 그냥 이대로 가면 뭐 전쟁 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미 의회에서 3월 5일날 이제 그게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이재명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서 중국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고 한마디로 이거는 적이고 애놈이고 개자식들이라고 써놓은 거고 윤석열 정권 당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의회도 윤 의견을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하고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당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뒤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한테는 뭐 미국의 첨단 항공기 엔진 기술 모두 이전하고 있고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구매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조 원치 미국 함정 건조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고요. 매년 20조 원치 함정 수리를 한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천조 원을 한국 업체들에게 밀어주고 있고 기술도 밀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한국한테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동유럽, 여기 중동, 뭐 인도 태평양 지역, 동남아, 뭐 중남미,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밀어주는데 무기가 나가면 향후 50년간 부품 수출이 되고요. 원전, 항만 건설, 뭐 공항, 철도 뭐 등등 모든 게 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한테 지금 돈을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든창 변호사나 진 커밍스 같은 이런 분들은요, 지금 한미동맹당 자꾸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철저하게 미국 정보기관, 국무부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보력은요,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방대합니다. 개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국 내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을 버리고 한미동맹당을 창당하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오더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창당한다고 하다가 탈당을 번복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국민의힘을 버리고 창당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다?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 갈아엎으려고 지금 뭐 당만 만들면 되는데 전한길 대표가 저렇게 고집 부리고 버티면은 그런 구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속 안 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창당을 하면은 그러면은 야당의 대표자가 되니까는 뭐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야당 대표하고 뭐 미국 공화당하고 MOU 체결하고 뭐 그런 거 해버리면은 그러면 못 건드린다. 그냥 빨리 창당하시라. 구속되기 싫으면 창당하라고 여러분께서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 한 편 보러 가겠습니다. 영상 한 편 보고 갈게요.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는 나와 시진핑의 싸움이다. 자,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는 나와 시진핑의 싸움이다. 자,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는 나와 시진핑의 싸움이다. 이렇게 경찰서에 들러날라 해야 됩니까?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아무리 민노총이 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왜 제가 이렇게 경찰서에 들러날라 해야 됩니까?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아무리 민노총이 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들어서서 김현태 단장을 구속시켜라. 전한길도 마찬가지 잡아가라. 한준호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이 한 짓입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외압을 넣어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잡아가라고. 불법을 어겼으면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진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국회의원이 나서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수사기관에다 수사하라 마라.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준호 의원. 이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고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과자가 왜 그래 많습니까? 과연 국민들이 그 법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국회의원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지. 어디 국민을 대상 협박하고 그게 과연 지도자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저는 이미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고소하려면 고발하고 해보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싸우고 전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자,
그 창당을 하시면 돼요. 창당하시면 된다. 그래야지 싸우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목 위에 달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지. 싸우기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목 위에 달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지. 싸우기는커녕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의 참던 전원책이 역대급 사자후를 날리는데 전혀 싸우지도 않은 놈들이 반성은커녕 처절한 회한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테 모셨던 대통령이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뺏기는데도 아무런 회한조차 없어. 그런 자들이 뭘 하겠다고. 심지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니 경제민주화니 다는 뻔히 놔두고 아직까지 뜯어고치지 않아. 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뭘 빼긴 뭘 빼요. 그런 정신이 있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켜온 보수층 국민에 대한 이건 배반이에요. 이건 뻔뻔스럽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배치 달고 아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목 위에 달고 있는 게 자, 윤용진 변호사가 왜 국힘이 저런 짓을 하는지 모든 퍼즐이 맞는 명쾌한 설명을 해줬어. 윤용진 변호사는 요즘 유명해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부정선거 재판에 다수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부정선거 관련 전문 변호사야. 윤 변호사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국힘은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데 당대표 당선부터가 이 부정선거 내각제 카르텔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윤통이 돌아오는 건 부정선거 척결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국힘도 당내 경선 조작으로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거지. 누가 대표가 되든 지난 경선 조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장 대표와 국힘은 운명 공동체로 윤통 지우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래서 국힘이 선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누가 딱 떠오르네? 어쨌든 3월달 또는 4월달에 3월 말 또는 4월달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선거 척결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자질구레하게 뭐 지방선거에 지금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TF 만든다고 했는데 선거 TF 만들어졌나요? 지금 경남 도의회, 김해, 창원의회, 시의회 이런 데서 얘기하는 위원들보다 못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현주소 아닙니까? 인천시의회 위원보다 못하는 게 지금 국회의원 현주소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2월 27일 날 있었던 토론회 이후에 2월 28일 날 선거 감시 TF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진전사항이 있었나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같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한테 쏟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 사법부에 쏟아야 되는데 지금 뭐를 했습니까? 찬물 끼얹는 거 하지 않았어요? 직연의 이상한 판결을 하는데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상한 판결 무기징역 때려도 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선거감시 TF 투명 투표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조작용 투표함,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선관위를 펴면은 국민의힘이 지지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 지금 전륜할 때입니까? 투명 투표함 가지고 사정없이 때려도, 아니 만약에 장동혁이가 그 투명 투표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를 집해요. 네? 선관위 그 선거인 명부 확인 기간을 더 길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업해요. 그다음에 CCTV가 아니라 선관위 안에 투표관 바꿔친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참관인들 24시간 오프라인 지키게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관위를 지업해요. 그러면 제가 국힘 탈당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겸사각을 하고 갑작스럽게 전륜을 하고 선거에서 이긴다,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륜할 타임입니까? 겸사갈 타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선거 이기는 자리 목표가 아니에요. 이 뭔가 다른 뭔가 지령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국힘에 쓴소리를 했어. 내가 요약해서 읽어줄게.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정당의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이재명 독주를 막고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무죄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의혹과 모든 관련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윤석열을 버린 것은 보수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를 버린 것이다. 자신들을 만들어준 리더를 버리고 이제 지지층 국민까지 배신하는 세력이 내부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위선적인 주장인가. 썩은 집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한국 보수는 어설픈 타협으로 연명하기보다 트럼프와 마가처럼 부수고 새 판을 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한번 철저히 무너지고 심판받게 둔 뒤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세력이 태어날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요즘 미국발의 메시지가 윤통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네. 윤 어게인. 원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 트럼프 최측근 고든창이 국힘의 폐부를 찌른 듯한 글을 게시해서 난리가 났어. 전문 그대로 읽어볼게. 끝까지 들어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중국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의도 연구원은 2015년 11월 중국 차르 연구원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3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차르 연구원, 한국의 여의도 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이 문서에는 중국의 1:1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중 공공외교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의도 연구원 대표단이 중국 공산당, 청년단 산하의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와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차하르 연구원 자체도 베이징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공공외교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차하르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통일 전선식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담론과 해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문서를 지금 보니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이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의 국가개혁 정책에 거듭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았고 친미 외교적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수당의 정책 연구기관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당내 많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미 및 강경 반공산주의 정책 기조에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을 포함한 외국 간섭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심지어 화웨이 관련 인프라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2023년까지 윤 대통령은 박주현 변호사를 대통령실로 불러 선거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 개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안기부 공작관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안기부 공작관이 국민의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힘을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팔은 마약으로부터 거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떼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백조의 돈이 한국의 경찰, 사법부, 검찰, 군, 정치권으로 유입이 돼서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보라서 그걸 갖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건 중국 공정할 때 황장혁 망명 사건의 주역, 서울대 출신, 동시통역대학원 출신의 최수용 공작가님이 자 문재인이가 됐어. 응? 문재인이가 되고 나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위 그 대북 지하 공작망 요원들의 명단을 당시 서훈이가 원장할 때 거기에 그 김상균이라고 그 정신병 환자였거든. 그 김상균이라는 자를 차장으로 앉혀갖고 대북 사업하는 쪽에 차장을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공작부서에서는 그 사람들 명단도 관리하고 대기가 그렇잖아. 인물자료 보면은 코드 넘버 뭐 사업명은 뭐 주요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쫙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정리 관리하는 팀을 갖다가 그 차장 직할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갖다가 그 거기 팀장하던 녀석이 다 출력을 해서 보고를 하고
김상균 차장 그놈은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가고 준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이 때 망가졌던 대북 천망을 어렵게 해갖고 다시 재건했는데 문재인 때 또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그 팀장 하던 애가 어떤 애였냐면은 대학 시절에 걔네 학교에서 학생운동 하던 놈이야. 근데 학생운동 하는 애들 중에 뿌락지가 있는 건 모르죠. 그 정부 쪽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는데 예. 소위 말해서 안기부로부터 돈을 받고 예, 뭐 이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 뿌락 이중 스파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우리 팍치라 그러잖아. 예. 한국말로 밀정. 예. 어? 그거 하던 애였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미 학창 시절에 양심을 팔고서 이중 생활한 애들이라 예.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 죽지. 예.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 알면서도 출력을 해서 준 거야. 야, 그럼 북에서 몰래 신분 감추고 활동하던 사람들 예. 하루 아침에 드러나는 거네요. 한테 상호주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넘어갈 지경이. 그다음에 뭐 그 학자들, 네네. 문학계, 영화계 전부 다 중국 공작금에 의해서 다 지금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 친중화돼 있는 예. 여러 가지 친중 정치인들 그리고 친중적인 법안들 네.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지나치게 막 이 중국인한테 상호주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넘어갈 지경에 이르게 된 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단계 한 단계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네네. 그 관계로 변해갔고요. 나라가 중국의 이 침략으로부터 지금 전쟁 상태가 되어 있다. 네네.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 끝장나겠다. 네. 우리나라 수많은 정부 관리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아는 거야. 누가요? 윤석열. 아. 어? 외교부 장관이라는 분도 몰라. 국정원장도 몰라. 국방장관도 몰라. 그런데 오직 하나. 윤석열이라는 사나이가 이 상태로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만다는 아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검찰총장 때려치고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을 때도 네. 그 TV조선하고 회견하고 못 보셨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윤 후보가 나는 민주당 이재명이랑 다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중국과 싸우려고 여기 나온 겁니다. 야 역시 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다. 네. 자,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당을 창당해가지고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쪽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한국은 전쟁 터지고 싸그리 다 넘어가고 여러분의 딸 자식들은 그 창녀촌에 팔려가고 발 마사지 하는데 팔려가고 남자들은 뭐 들어갑니까? 뭐 다 장기매매 당하는 거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대표한테 여러분들께서 그 저 창당하시라 미국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고 중국 공산당을 때려 부시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뭐 댓글을 다시든 거기 연락을 하시든 뭐 문자를 보내시든 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길 뉴스 가셔가지고 창당하라고 댓글을 좀 많이 다시기 바랍니다. 자, 창당 안 하면 전한길 대표 구속됩니다. 창당하면은 구속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도 해가지고 북한 중국 같이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방송이 끝났고요. 이 뒤에부터는 이 디크런 에너지 저 홍보입니다. 제가 무료 광고를 해드리는데 디크런 에너지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방송 끝났습니다. 디크런 에너지는 26가지 천연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약재죠.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증류를 해가 한약을 타려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생수처럼 마시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한약의 시꺼먼 물, 시꺼먼 색깔 다 빼고 쓴맛 다 빼고 해가지고 이게 생수처럼 되어 있는데 따면은 약간 한약 맛이 한약 향이 살짝 나고 이제 한약 맛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만성피로, 기진맥진, 뭐 춥고 배고프고 그거다 과로, 그거다 독감, 뭐 감기 몸살 해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돈 10원도 없어가지고 링겔한 데 맞을 돈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용식 박사님이 이제 우리 팬이신데 방송 팬이신데 보시고 저
이거 하나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커피잔에 넣고 풀로 커피잔에 원액을 넣고 이제 계속 마셨죠. 이게 마시고 나면은 잠이 엄청나게 깊이 들습니다. 그냥 완전 팍 그냥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파워가 탁 꺼져버려요. 컴퓨터 파워 나가듯이. 그러고 나면 한 열 몇 시간 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 보면은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러면서 만성 피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뭐 26가지 뭐 한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먹으면 배가 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닌겔 맞으면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저거 마시면은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커피 잔에다가 원액 반, 뭐 뜨거운 물 반 넣어서 드시든지 원액 반, 찬물 반 해가지고 드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 드시면 되는데 하여튼 저거를 먹으면 만성 피로가 없어집니다. 제가 과거에는 뭐 1km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뭐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지도 못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근데 저거 마시고 나니까는 이제 1시간 이상 뭐 대여섯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멀쩡하고 3, 4km 걸어도 멀쩡하고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일단 피곤한데 그냥 저거 먹고 한 잔 확 자고 나면은 또 이게 확 건강이 돌아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연세 많으신 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70대 중반이신데 이거 드리고 하니까는 이거 먹으니까는 야 힘이 난다, 체질이 바뀐다, 이게 확실히 이게 좋다 하고 그리고 또 얼굴이 이렇게 이 기름기가 도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혈색이 돌아. 이 어르신들이 이게 드시니까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하시던 분들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거 재구매가 그래 많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아유 너무 좋다고 재구매가 많다고 하니까. 디크린 에너지 1.2리터도 있고 1.8리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런 거는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보고서 이렇게 왔다고 하시면은 요거 이 맑은 오향이라고 저건 허브인데요. 저것도 엄청 좋습니다. 저거 먹으면 소화가 확 되고 속이 뭐 답답하고 막히고 할 때 저거 마시면은 속이 뻥 하고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저게 5병에 10 뭐 몇만 원인데 저거 한 박스를 이렇게 넣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1.8리터 요 4병들이 한 박스 사시면은 저 넣어 준다고 하니까 뭐 저런 거 받으시면 되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왔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MD 저널에 소개가 됐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소개가 됐는데 MD 저널은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뭐 한의사, 약사 뭐 이런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영문으로도 돼 있고 뭐 한글로도 돼 있고 하는데 여기다가 허튼 소리 썼다가는 개박살 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에 혁신해가지고 해당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1.8리터 한 병, 뭐 1.2리터짜리 한 병, 뭐 이렇게 한 병도 팔고 4병들이 한 박스도 팔고 하니까는 저런 걸 좀 사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중국 저 다 박살났습니다. 우리 만주까지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데 2040년까지 만주를 떼가지고 한국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드시고 좀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북한 통일되고 만주 통일되는 걸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